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0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이정찬입니다. 조명이 확 달라졌습니다. 네, 아우, 화사해졌어요. 눈부셔.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세트. 사실 뭐 큰 돈 쓴 것 같진 않은데 네. 면면이 근데 그대로라서. 네. 조명이 너무 세서 약간 살짝 눈이 부시면서 맞아요. 전부 얼굴이 백인이 됐습니다. 근데 화사해졌어요, 얼굴이. 그리고 옷도 주합해 오늘 봄처럼 핑크. 입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도 웬만하면 이게 또 어두운 계열이 없는 보기 그러네. 드물게. 오늘- 항상 우린 칙칙했는데 그렇죠. 오늘 다 밝은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때타올 같기도 하고 복실복실한. 뭐 잘 닦일 것 같아요, 되게.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옷 같기도 하고 일단 지난주에 우리 하성룡 기자가 뭐 맹활약을 맹활약을 해서 지금 이정찬 기자 어깨가 무거워요. 내가 아유, 좀 MVP였죠. 준비 좀 하라고 했는데 못하겠어. 그리고 뽕 PD가 약간 턱 나야 돼요. 똥 PD래. 아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왠지 서식지가 화장실일 것 같아요. 때타올의 화장실에 그냥 네. 야, 너는 첫 줄부터 틀렸어. 어디요? 2022년 2월 21일이냐? 야, 내가 이거 보면서 아유, 나는 이 컨셉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야, 첫 줄부터 건드는 컨셉. 너는 첫 줄부터 틀리냐? 아, 이거는 홍진호 대위였네. 와, 생각도 안 했어. 22일이냐? 2년이냐? 너 이 자식. 저희 젊게 살아요. 그러니까 1년 전 거 원고에다 계속 갈아 끼는 거 아니야 혹시? 23을 그럼 작년 것도 계속 22였나 봐요, 계속 쭉.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가 예. 보다. 여기를 안 보고 설마 시작해서. 이걸 틀- 너무 그러니까 웃겼어. 생각을 첫 줄부터 틀려가지고. 아이, 스타트부터가. 또 있어요. 이따가 오타.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대갈 장군님이요. 강렬하다 오늘. 조명도 강렬하고. 네. 갈장. 강렬해요. 대갈 장군님이 질문의 수준을 보면 정말 축덕들이네요. 많은 지식 얻고 갑니다. 네,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네, 대갈 처음 장군.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소갈 장군님도 빨리 합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유치한 방송 안 되게 조심하라고 쓰신 분도 일갈하신 분도 있지 않았어? 예. 맞아요. 질문의 수준은 높은데 이제 저희가 아, 방송 우리가 유치하구나. 열심히 그렇지. 할게요. Y always me님이요. 역시 축덕숙덕 답변 감사합니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통계 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떠나 한국 축구가 잘 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이네요. 다음 주 방송엔 개막 리뷰 해주시겠네요. 기대합니다. 개막 리뷰 아주 뽕 PD가 열심히 준비했던데. 아, 그러니까요. 짧게 하고 지나가죠. 네. 아우. 복부의 향연입니다. 잠탱 팬더님이요. 아 진짜 하성룡 기자님 스팔레티 성대모사와 현타로 웃었습니다. 룡. 스팔레티 아, 앞번이었죠. 이 정도면 거의 국내 최초 아닌가요? 스팔레티 성대모사는 아니 최영수 감독 성대모사 하는 많이 하죠. 네, 네. 기자들도 많고 뭐 많아요. 근데 장난스럽게 하는데 이거는 스팔레티는 진짜 잘하고 갔어요. 저는 네. 설마 할까 하고 시켰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아요. 갑자기 시킨 거거든요. 야. 진짜 안 되는 게 없어. 스팔레티가 되면 안 되는 게 없겠죠. 앞으로도. K리그 응급실님이요. 와 이번에 역대급 성대모사 플러스 기적의 영어 통역까지 데이트네요. 버스에서 듣다가 터질 뻔했어요. 대부분 버스에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지하철하고. 네. 토끼 52님이요. 주하나 농구 보러 간다고 목걸이랑 예쁜 옷. 뽕피디님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식이라니 유유. 하성룡 기자님의 취재 파일 열심히 조사해 왔는데 주영민 기자님이 커트. 주하나 주짱구 목소리로 스벤손 감독 성대모사. 문동은 목소리로 이재성 선수 성대모사 커요. 하성룡 기자님 조하트 스팔레티 감독 성대모사 너무 웃겨요. 뽕피디님 이름만 오늘의 이강인 안티팬인데 팬인 척 부들부들. 끝까지 보고 나니 성대모사 때문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다시 자주 들으시네요. 제가 성대모사 방송이 돼 버렸네요. 지난주 팟빵 보니까 또 30 좋아요 30개. 아. 와. 2주 연속은 처음 본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그 중에 두 개는 또 동정표 저였다. 28개잖아. 그럼. 하지 말라고. 맥 빠지는 소리. 네. 뽕 PD 거 2개 빼고 32를 목표로 해야 네, 되겠다. 네. 파이팅. 진님이요. 202회 때 묘하게 대칭이 안 맞는 구도와 고정이 안 돼서 자꾸 돌아가는 앵글 때문에 조금 킹받는 유튜브 시청이었지만 맞아요. 축구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 댓글은 달지 않았는데 이번 방송은 대칭도 맞고 앵글도 고정되어서 보기에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때 보니까 카메라가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때마다 인터 PD가 조금씩 방향 바꿔놓고 해서 카메라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계속 놔두면 아마 끝날 때쯤에 뽕 PD가 사라져요.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고정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됩니다. 소소한 변화지만 제작진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그리고 보다 보면 주영민 기자님 개그에 시은 아나운서님만 웃음 터지실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아시아의 맹물 드립에 후한 웃음 보여주시는 주하나님 주씨 부녀 캠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회생활 캠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주 기자님 툭툭 던지시는 개그에 피식 웃고 갑니다. 아 어제 갑자기 그 회식하다가 나와 그 하성룡 기자가 빵 터진 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뭐 어제 회식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하다가 하성룡 기자가 원래 딸을 낳으면 이름을 야니로 지으려고 했었대요. 하얀이? 하얀이. 근데 넙대대로 짓지. 그거를 근데 딸 이름을 그걸 남의 딸. 아니 딸 없으니까 일단. 그거를 들은 우리 그 축구팀장 김영렬 선배가 하야시는 어떠냐고. 남의 딸이라고. 하야 씨가 예전에 뭐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예, 김두한과 이제 오픈지대도 아니고 결혼했던. 뭐였죠? 근데 그 하야시를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여자인데 뭐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혼자 성룡이 혼자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웃어서 그 생각이 나네요. 혼자 웃었다는 그 거의 하야시가 딸 낳았으면 떠올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 하얀이. 네. 가뜩이나 피부도 하얀데. 네. 그럼 하얀이. 야니하. 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야니하. 얀. 야니가 야니가 있었다고요? 야니가 있었죠. 나도 야는 알아. 네, 얀 그 옛날 야는 노래. 누구죠? 옛날에 히딩크의 남자. 그 코치 약간 안 락 발라드. 맞아, 락 불렀던. 발라드 부르던 가수 같아요. 재밌네. 야니 맞을 걸? 맞아요 있을 거예요. 예. 오늘은 코스염 나고. 댓글들이 기네. 다음 댓글입니다. MC 두둥님. MC 두둥. 두둥님 댓글. 이분은 작가잖아요, 작가 거의 두둥 작가. 댓글 너무 웃기신 분. 둥가. 2번 스팔레티 감독 성대모사 듣는데 역대급 뽑았습니다. 올해 가장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하성룡 이름인지 처음 알았어요. 야니 아빠 하성룡으로 하죠 앞으로. 양이 없는데 룡일 줄이야. 역시 이소룡, 성룡, 최룡수 감독 등 룡자 돌림은 어마어마하네요. K리그 미디어데이 때 최룡수 감독 말하는 거 보는데 최성룡수 기자인데 떠올랐습니다. 너무 어려워 용으로 바꿔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어려운 멘트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개천에서 용나지 말고 개명에서 용나자 막 어우, 신나셨어 아주. 욕먹는 뽕피디님과 출연진들의 욕 먹는 뽕 PD님이네요 그러면. 그래요. 알- 똥피디로 바꿔주세요. 똥피디. 똥피 아니, 오늘 다 개명인데. 그럼 녹용 말고 녹용. 알찬 축덕수덕 소식 너무 좋고 주바팬이 예능계를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축덕수덕도 더 재밌는 방송 위에 전지훈련 떠납시다. 근데 이강인 나무위키 코너는 좀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지만 요새 폼 미쳤어요. 뽕피디님 미쳤어요. 나무라서 무성의한 게 아니고 인정. 무성한 나무처럼. 어우 K리그 너무 관심되는데요. 이번 이적 핫이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아, 저 그래서 앞에 지금 댓글 많아서 읽느라고 바빠요. 바빠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리액션 이거 안 준비했구나.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던져도. 네, 안 나와요. 본업에 근데 출중한. 출중한 여기 댓글도 근데 의식의 흐름대로 쓰신 것 같아요. 약간 생각나시는 대로. 맞아요. 뭐 연습하시는 것 같아 약간. 그죠? 발판 삼아. 그니까요. 오드리치님 강원 FC를 좋아하는 팬인데요. 구단이 시끄러웠던 시즌 막판 이후 김병지 체제에서 이제는 안정화됐나요? 최영수 감독이 김병지 대표보다 후배고 하니 잘 지낼 것 같은데 둘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영표 대표 체제에서 만족하던 팬들 많아서 그 자리가 김진태발 낙하산식 인사조치라 시위하던 팬덤 반발도 거셌고 저도 거기 동조하던 입장이었는데 자리 뺏긴 후배와 자리 뺏은 선배 두 분이 골 때려 나와서 하하호 지내는 거 보고 팬은 팬일 뿐 그들 사이에선 저스트 비즈니스구나 느껴서 이후 관심 껐었거든요. 올해 강원 FC 여하튼 화이팅입니다. 축덕도 올 시즌 잘 부탁드립니다. 최영수 감독은 새 대표와 잘 지내는지 최 감독 이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하성룡용 기자님 아니실라나요? 이거 읽는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 못 하고요. 최 감독님 목소리로 답변 못 하겠고요. 네, 그 보기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자리 뺏긴 후배와 자리 뺏긴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자리 뺏은 선배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과 누가 서로가 아니면 서로 그렇게 보는 것 밖에서 같아요. 축구세계에서도 밖에서는 조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나요? 예, 어느 없다고 정도는 보기 어렵죠. 네. 예. 일단 뭐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았으니까. 네. 근데 맞아. 뭐 일단은 그 김병지 대표 그리고 또 최용수 감독 두 분과 다 친한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영표 대표 시절에 이미 사실 김병지
현 대표에게 그 강화위원장 자리를 부탁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 이영표 당시 사장이 네, 당시 대표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결국에는 이영표 대표가 물러나고 김병지 대표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보기에는 이영표 대표 입장에선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가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모셔올 수 모시려고 강화위원장 했던 선배가 하려고 했을 때는 거절했던 거죠. 거절이라기보다는 조금 미뤘죠. 그러니까 그 현재 본인이 김병지 그 대표가 상황을 좀 더 보자고 이렇게 미뤘다. 대표가 결국에. 될 때까지 밀었군요. 결과적으로 아 좀 예. 더 강화됐네 지기가 강화위원장에서. 캔돌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굴러보다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김병지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대표 제의가 왔을 때도 먼저 이영표 대표한테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 이런 제의가 왔고, 왔는데. 그리고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영표 대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저를 또 잘 아는 형님께서 맡아주셔야 다 더 잘 이어받으실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말로 좀 대표를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도에서 정말 찍어 누르는 축구인이 아닌 인사가 오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일단 김병지 대표의 말입니다. 그런 뭐 인수인계가 잘 된 거네요 일단. 네. 네. 겉보기에는 좀 모양새는 안 좋아서 팬들이라든가 반발이 좀 많았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이영표 대표가 나가는 과정에서 네. 그 정치적인 네.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여튼 그 최용수 감독하고 이제 김병지 대표하고 다 가까운 그 이제 홍명보 감독 말을 들어보면 두 분의 관계는 뭐 나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과 김병지 대표의 관계,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와의 관계는 뭐 큰 문제는 없고 잘 계시다고. 오늘 네. 강원이 아주 그래도 또 최용수 감독 소감은 다음 주에 들어보죠. 뭐. 네, 네. 다음 주에 오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네. 다크베이크님이요. 댓글 순위 1등 이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 넣고 공 가지고 가는 선수와 골키퍼 사이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는데 골 넣은 공 처리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게 뭐 규정이 있나?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은데 그 보통은 이제 추격하는 팀에서, 그러니까 골이 더 필요한 팀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공격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바로 공을 가져가서 경기를 재개하려는 동작을 취하죠. 심판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렇죠. 사안입니다. 경기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셀러브레이션, 골 뒤풀이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골당 보통 한 2, 3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만큼 팬들은 경기를 볼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번 피파의 해석이었고요.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막 공 갖고 달려가는 거를 심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될 경우에 정비를 못할 수 있고 그리고 골을 허용한 팀 입장에서는 조금 숨을 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퍼가 그 행위를 조금 지연시키려는 신경전을 펼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고의로 경기 시작을,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다라고 판단하면 주심은 당연히 경고를 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신경전 정도고 경기 지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경고를 주지 않고 구두 경고나 그냥 지켜보. 어차피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공을 들고 달아날 순 없잖아요. 맞아요. 경기장 밖으로. 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인저리 타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저리 타임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기를 재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인저리 타임 뭐 지난 월드컵처럼 막 10분 이상 10분씩 주어진다면 진짜 정확하게 칼같이 한다면 굳이 공 가지고 실랑이 할 필요도 네. 없는 거죠. 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그리 진주 FC님이 오랜만에 보내주셨습니다. 2월 14일에 K리그 경영 공시가 업데이트되어서 살펴봤습니다. 오, 이런 것도 진짜 있군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이런 높아요, 대표 보시고. 이거는. 날카롭더라고요. 시작도. 아주 날카로워요. 축덕수덕에는 연맹 직원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실까 싶어서 적어봅니다. 2022년 뉴미디어 중계권자로 쿠팡 플레이어로 바뀌었고 기존 텐츠 덴츠. 텐츠 팀12 컨소시엄 때보다 2배 이상 중계료가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중계료는 112억이고 2022년에도 112억으로 갔습니다. 왜 2021년과 2022년의 중계료가 같은지 세부 내역이 없어서 알기가 어려운데 혹시 아실까요? 네, 세부 내역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일단 그 연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요게 조금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댄츠 팀12 컨소시엄에서의 지난해부터 쿠팡이 들어왔죠. 중간에. 네. 그때 들어온 금액은 당연히 다른 권리사들,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들 등 권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상태에서 중개권료를 많이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예약이하는 그 2배 이상의 중개권료를 지불한 부분은 2023년 경영지표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개권료가 조금 반영이 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쿠팡 단독이죠 이번에. 네, 단독. 그러면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예, 전혀 쿠팡에서만 볼 수 지금 일단은 협상 중인데 쿠팡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라고요. 절대 돈을 일단 많이 냈으니까 절대 불가다. 그렇죠. 유튜브도 안 될 거고. 네. 유튜브는 지금 쿠팡이 올리면 되겠죠. 예. 근데 이 쿠팡은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연맹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맹 그 계정에 올리는 하이라이트는 해외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맹 계정에?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쿠팡과 그래서 협의 중이래요. 언제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최대한 늦게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경기 직후에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을 테니까요. 그 수요는 자기네가 갖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연맹은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서 그래도 좀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K리그 컨텐츠가 소비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은 노출이 극도로 그렇죠. 줄어들 것 한정적으로 같은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나 K리그가 네이버에 잘한 비해서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잘 못한 판단 같은데 저는. 그 네이버만 봐도 스포츠 거기서 축구가 되게 밑에 있고 잘 이렇게 위로 안 올려주기는 하더라고요. K리그는. 그래도 이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으니까. 음. 근데 만약에 쿠팡을 제외한 어떤 플랫폼에서도 볼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노출이 너무 적다. 만약에 이제 K리그 열성적인 팬들이야 뭐 쿠팡 찾아가서 볼 수 네. 있겠지만 일반적인 뭐 A 매치 정도 좋아하는 팬들이 그렇죠. K리그를 보러 쿠팡에 가입을 해서 굳이 쿠팡 찾아 그쵸. 들어갈까요? 만약에 친구들이랑 이거 뭐 장면 공유할 때도 카톡방에 야 이거 골 대박이다 한 바라면서 링크 보내준대 쿠팡이고 안 열려. 로그인해야 되고 어. 뭐 이러면은 쿠팡 가입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보기 힘들다. 이거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일단 많은 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리그 팬들은 그 K리그의 진짜 찐 팬들은 한 월 5,000원 내나요? 그 네, 쿠팡 4,900원이요. 네. 이 5,000원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서비스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심지어. 그러니까 본인들은 볼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 5,000원 아니라 그 이상을 하더라도 K리그 팬들, 찐 팬들은 이 가격에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K리그에 대한 화제성이 줄고 많이 리그에 대한 관심도가 줄까봐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지금 지상파 뉴스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이번 주 당장 개막인데 일단은 제공을 하는 것으로 협상 중이므로. TV로만. 네, 근데 일단 이제 그게 어쨌든 TV로만. 다른 플랫폼으로 낼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쿠팡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2배 이상 그 비싸게 주고 산 콘텐츠 자기 콘텐츠인데 이거를 단지 홍보를 위해서 한다? 그렇죠. 쿠팡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선행 사업 아닌 이상 그렇게 하기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쿠팡이 그 우리 폰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네. 폰으로 볼 볼 수 수 있죠.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가입자가 아니라서. 이 중개권과 관련해서 돈이 과연 최우선 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 그런 지적들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이라는 게 아니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은 뭐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중개권 계약이 세게 붙었잖아요. 저희 SBS 골프하고 JTBC 여자 골프. 같은 경우에 세게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은 여기가 더 그 JTBC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계를 더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부 리그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계를 하고 2부 투어.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 SBS 골프 채널만의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지상파에서도 계속 다양한 루트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내용 면에서 보면 단지 중개권을 돈으로만 판단하면 돈으로만 판단해서 돈 많이 준 대로 무조건 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가 날 수 있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네. 걱정이 되네요. 쿠팡이 많이 주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고 그건 너네가 감내하라는 거죠. 네. 근데 신규 가입자를 늘려보겠다라는 쿠팡은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고요. 글쎄요. 그래도 윈윈이 되긴 쉽지 네.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쿠팡에서도 내부적으로 뭐 프리뷰 그런 방송을 많이 늘리고 전체적인 그 컨텐츠 근데 제작 OTT 콘텐츠가 OTT 플랫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떨어져요, 일단. 그게 그러니까 좀 다른 가장 플랫폼에 큰 비해서는 단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지금 불만인 건 사실 기자들이에요. 불만이죠. 네. 하이라이트를 편하게 볼 수 있어야 기사를 되는데 쓰려면 영상을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면서 다시 보면서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형식에서 네이버가 좀 보기 편했거든요. 편하죠. 네, 쿠팡은 아직 뭐 그런 플레이 서비스에서도 좀 골 장면만 따로 모아, 네. 골 이외의 장면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기사 쓰기 좋죠. 네. 아주. 점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첫 시즌, 그러니까 첫 경기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대회 네. 협찬금과 공식 후원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공식 후원금은 하나은행, 현대오일뱅크, EA스포츠 등 스폰서를 통해서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회 협찬금은 무엇일까요? 2022년에는 어느 곳에서 연맹이 돈을 받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이건 대회 협찬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틀 스폰서입니다. 아 타이틀 스폰서. 네, 그래서 하나은행입니다. 아. 다른 뭐 그 여기 써져 있는 뭐 현대오일뱅크, EA스포츠 이런 스폰서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죠. 그러니까 협찬은 대회에 한한 것이고 그렇죠. 후원사는 협회나 팀을 향한 뭐 후원 아닌가요? 조금 스폰서? 더 규모가 좀 적고요. 그래서 뭐 적어요? 예, 규모도 좀 더 적고 뭐 하긴 뭐 용품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뭐 EA 스포츠 다양하겠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이달의 선수상 뭐 이런 이제 상 앞에 붙는 그러니까 K리그 앞에 붙는 하나은행, 이달의 선수상 앞에 붙는 EA 스포츠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그 아무래도 그 언급의 빈도 뭐 중요도 중요도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시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네. 네. 다음이요?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K리그1 미디어데이 시점에서 K3 팀이 리그 퇴출 소식이 알려져 문의드립니다. 1위하여 승강하는 팀이 리그 퇴출이 되면 징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번 경우가 너무 처음인데 하부 1위한 팀이 연고지 연관으로 퇴출이면 아마 이미 시즌 후부터 문제가 되었을 텐데 리그는 전혀 몰랐을까요? 아님 기준이 다음해 2월까지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무슨 말인지 말인지를 저도 잘 전혀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금 질문이 어려워서 근데 일단은 일단 퇴출 팀이 있어요? K3 네 어디예요? KH 그 지난번에 원래 고향을 고향. 예, 고향에서 창단을 새롭게 좀 해서 그 2부 리그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팀이 결국에는 퇴출이 됐죠. 그러니까 그 팀이 K3에서 뛰었어요. 네. 아 뛰었는데 네. 이번에 2부 리그로 들어오기로 돼 아니요. 왜냐하면은 K3와 K2 사이에는 승강이 없죠. 승강이 없죠. 네, 그러니까요. 승강이 없고 K1과 2는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K1, K2는 프로축구 연맹에서 그렇죠. 주체를 하고 축구협회에서 하고. 네, K3부터 그 하위는 전부 축구협회 주관입니다. 근데 K3 팀인데 이 팀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K2 리그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군요. 그 시도는 했는데 그 시도는 이것과는 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 퇴출과는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퇴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죠? 퇴출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K3에서도 이제 빠지게 됐어요. K3에서도 네,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이런 뭐 이유는 상관없이 K2를 기웃거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2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와의 연고 협약이 제일 첫 단계입니다. KH는 그거부터 실패했어요. 고향 연고 아니었어요? 고양 연고를 하는 프로팀 창단에 관련해서 고양시가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 응모한 곳이 두 군데였어요. KH하고 지금 농구단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원 스포츠. 캐롯이 아니라 데이원 스포츠. 네. 둘 다 결국에는 자격 미달로 선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H는 사실상 기본- 2부 리그로 가는 첫 발부터 떼지 못한 거고요. 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 예. 그런 상황에서 그 K3 지금 K3에서 퇴출된 거는 이제 그 구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승강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참 기사가도 좀 많이 안 된 소식 같더라고요. 없던데요 기사에. K3 리그 팀의 사실이 없어지고 그 다시 생기고 이런 문제는 사실 기사 그렇게 가치는 기사가 뭐 많이 높지 되지는 않죠. 예. 않지요. 예. 그걸 알 정도면 대단하신 수준인데.
일단 그리고 뭐 그 다음 질문을 네. 볼까요? 네. 네. 지자체 팀 경우 월급이 밀리거나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반 팀 경우 월급이 밀리거나 못 받아서 해체가 되면 선수들은 급여 보전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 한데 궁금합니다. K리그2 팀도 많은데 하이리그는 자주 팀 해체 또는 퇴출이 되는데요. 이젠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질문 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월급 보전 같은 거 월급 보전을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할 보험을 수가 들지 없죠.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K리그 1과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와의 연고 협약이 첫 번째 창단의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이 재정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업 혹은 지자체에서 재정 보증을 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가 뭐 나라 살림이 빵꾸가 크게 나지 않는 한 뭐 지자체에서 임금을 체불하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모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난다든지 지금 농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뭐 연맹은 어떤 그 뭐 구제책이 있느냐? 구제책보다는 징계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팀에 징계를 줄 수 있어요. 승점 삭감이라든지 뭐 이런 징계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선수들의 권리는 피파에서 지켜줍니다. 피파가 정한 이제 규칙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임금 체불이 이어지면 이 선수는 그냥 자동적으로 FA가 됩니다. 어느 팀이든 자유롭게 자유계약을 맺고 이제 축구의 직업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그것도 사실 모든 선수들의 구제책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뭐 어떻게 보면 싼 값에 시장에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선수들은 빨리빨리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구제책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K리그 2 팀도 많은데 하위리그 요 질문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합니다. 저는 질문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해서 급여 보전을 위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하시는데 맞죠?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네. 딱히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질문이 올. 길어졌는데 자 제목이 뭐죠? 넉 달 만에 더 풍성해져서 돌아왔다. 40주년 K리그 개막. 40주년이군요. 진짜 예. 83년에 그렇죠. 83년. 야 그때가 엊그제 같네요. 84년이었거든요. 83년이요? 83년 제 동대문운동장에서 하는 국민은행 그때 경기를 갔었는데 한번 기억이 나네요. 아 개막했던 그 해예요? 네. 역사적인 갔었어요. 순간에. 그 개막전은 아니었고 개막전을 옛날에 TV로 중계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촌스럽습니다. 그때 그럼 약간 뛰었던 좀 선수가 전국체전 이렇게 그렇죠, 팀 그렇죠. 나오듯이 이렇게 이렇게 깃발 들고 나오나요? 유공 코끼리 코끼리 이렇게 깃발, 팻말 들고 앞에 귀여워. 이렇게 핑크색 옷 입은 귀여워. 40주년. 자, 뭐 올해도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들이 모두 그대로 맞아요. 있고 감독 그대로죠. 전력도 그러네. 오. 전력 차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뭐 들어오고 나간 선수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어쨌든 전북과 울산 네. 투톱 톱. 이강 체제. 체제는 유지될 것 같고 이강 이강인 인 마이 러버. 오늘의 이강 마이러버를. 마일러버 웃기지 마. 고무 꿈에 나오고 그래요. 이따 한번 볼게 확인해 보죠. 얼마나 살아가는지. 제일 뒤에 지난주보다 나아요. 아유, 뭐. 제일 뒤에 마지못해 넣었겠지. TMI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지난주보다 이강인의 나아요. 소소한 정보. 안티야. 자 일단 감독 변화가 없다. 네. 이게 또 특징이고 정상급 선수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이적을 좀 했네요. 했습니다. 맞아. 네. 일단 뭐 가장 최근에 황의조 선수 돌아온 야. 게 있고 그다음에 윤빛가람이 제주에서 수원 FC로 갔고 김보경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네, 갔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아, 이게 좀 포항 팬들한테 진짜 이 아프죠. 포항의 연어라고 그때 돌아온 그렇죠. 연어라고 그렇게 포항 팬들이 좋아하고 막 이랬던 신진호 선수가 선수인데. 인터뷰도 했죠. 김기동 감독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 마상 크게 입으셨나 보다. 주민규 선수도
울산으로 울산으로 가셨다고요. 갔습니다. 네. 언제 갔대? 그다음에 뮬리치가 성남에서 수원으로 가고 음.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아마노는 울산에서 전북으로 가고 네. 아마노가 빠져 있네요. 말이 이렇게 너무 대답이 많이 없습니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아마노 있네요. 아마노 더비 그리고 윤빛가람 대 남길 설전에 후끈한 K리그. 뭐 이렇게 일부러 짜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은 뭐 그 FA컵 우승팀과 K리그 우승팀의 대지는 이미 뭐 뭐, 정해져 있던 네. 거고 네. 뭐 제주 출신의 윤빛가람 선수와 이제 제주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이제 윤빛가람 선수 네. 남길 선수와 남길 감독. 감독과는 남길 감독이 성남에 있지 않았나요? 과거에 옛날에 성남에 과거에 있었죠. 성남에 하고 있었죠. 성남에 네. 있었죠. 네, 여튼간에 그 두 사람은 촉경전. 설전까지 펼쳤죠. 음.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첫 주에 만나는 네. 이 울산 대 전북 그리고 제주와 수원 FC의 경기가 핫하네요. 뜨겁습니다. 핫하다. 둘 다 감독과 선수 간에 앙금이 있는. 그러네요. 두 더비 다 그렇네요. 일단은 홍명보 감독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쵸. 아무튼 내가 만나본 일본 선수 중에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남길 감독이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미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 뭐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왜 뭐 그러니까 뒤끝 장렬하는 또 멘트를 좀 했네요. 남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정찬 기자가 자기 성대모사 시킬까봐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아니 있잖아요. 뽕PD가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 만들어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인터뷰를 두 이거 개를 하셔야 돼요. 남길 감독 그다음 윤빛가람 반박 반박. 해가지고 이렇게 쿼테이션까지 해서 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해 버렸어 이정찬 기자가. 다음에 지시사항으로 써야 되겠어요. 그냥. 지문으로 읽어주세요. 자 남길 감독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무튼 경기에 많이 내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던 간접 대화로. 건 앞으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소통의 문제였다고 하는데 남길 감독이 그렇게 사실 소통에 능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고집이 좀 있죠. 네. 아,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거 치고 제주에서 좀 이 감독 경력을 꽤 오래 이어가셔서 좀 신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불화설이 좀 끊이지 않았던 것 그랬던 같은데. 아니, 지도력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죠. 그 K리그의 지금 젊은 감독, 뭐 예를 들면 김기동 감독, 남길 감독,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과를 도드라지게 내고 있는 감독으로 꼽히죠. 근데 일단은 조금 선수단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거로 유명하죠. 훈련을 많이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있겠다.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잡고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좀 안 좋았죠. 맞아. 그래서 윤빛가람 선수의 반박도 한번 들어볼까요, 뽕 PD? 아, 감독님이 미안하고 하셨다는데 왜 그때는 그러지 못하셨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훈련을 안 한다고 클럽하우스를 뛰쳐나간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주지 않아서 제가 못한 거예요. 아이씨 왜 그랬지? 무슨 80년대 방화 외화. 그래도 그래도 노력한 네가 나보다 낫다. 아니, 자기가 썼으니까 해야죠. 맞아, 어쨌든. 해야지. 안 써야 되겠네요 이제. 아니야, 성령. 이런 거 이제 반사라고 하죠 반사. 시키려다가 자기가 당하는. 나보다 낫다. 열심히 했다 그래도. 네. 통편집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서 나는 좀 제가 왜 저럴까 싶긴 했는데 황의조와 조규성의 대결도 또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2라운드가 아닐까. 일단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규성 승. K리그에서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오. FC 서울을 응원하는 우리 뽕 PD는 당연히 당연히 황의조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겠죠. 그렇죠. 뭐 한 경기당 한 골씩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근데 황의조 선수 물론 뭐 기대가 되고 잘 하겠지만 지금 FC 서울의 스쿼드를 보면 거의 50명이에요. 일단 선수 등록된 선수가. 그러니까 1번부터 거의 뭐 한 30번까지는 빈 번호가 없어요. 선수풀이 좋네요. 갑자기 서울이. 풀이 좋다고 그러니까 선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영입은 많은데 날 보낸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강민 선수 정도 한 명 그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잘 작별을 한 케이스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서울이 원하는 결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선수들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지금 잘 안 된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정리 작업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는 사실 선수단을 끌고 가는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은
경기를 못 뛰면 거기서부터 불만이 터져나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고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선수가 옆에 친구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퍼져나가면 이게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인 자리에서 못하게끔 하는 게 사실 베테랑들의 제가 모 감독님한테 들은 건데 그래서 자기 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말 당연히 경기를 못 뛴 선수가 있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불만이 나올 때 베테랑들이 적절하게 대화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근데 50명이면 낮추기도 어렵죠. 힘들겠다. 어렵죠. 여기는 안 주고 저기는 그렇다고 뭐 주장이 축구를 못 하겠네요. 낮추러 다니는 그죠? 아침 나가서 경기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 또 외국인 보유 6명으로 가 6명으로 늘어나면서 최대 네. 약간의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주력 선수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선수를 많이 그러니까 데려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데려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있으면야 팀들 뭐. 많이 데려오면은 좋겠지만 사실 실제로 지금 이 5+1을 꽉 채운 팀은 딱 두 팀인데 대구와 광주예요. 여기 대구가 유일이라고 써놨는데 뽕 PD는 네, 이거 아마 틀리죠? 제가 알기로는 광주도 다 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상태일 거예요. 아, 다행이다. 네. 등록이 살았네. 등록. 이거 오늘 아침 기준이었거든요. 네, 연합 기사 아, 보고 예, 썼을 예. 건데 아, 예, 맞아요. 네, 아마 그럼 뭐 보고 썼겠지 조사했었겠어요. 네. 전화해서 막 대구 FC죠? 광주죠? 이러면서. 그러면 저 이 몇 자리에 명? 없습니다. 몇 명? 아, 광주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스쿼드를 조금 더 늘리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를 뒀던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전북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뭐 3+1, 4+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울산 같은 경우에 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울산의 어떻게 보면 향방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도 마틴 아담 선수가 진짜 후반기에 잘해줬지. 들어오면서 그쵸. 네. 우승할 수 있었잖아요. 우승을 거의 결정지은 결정지었죠. 전북전.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마틴 아담이 온건이 한 시즌을 잘 또 치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잘할 수 있을지 뭐 보야니치 선수라고 스웨덴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는 선수고, 그러니까 바뀐 자리가 울산은 딱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온 선수, 방금 얘기한 이제 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아마노 선수가 있던 자리, 그 이제 또 일본 선수로 바뀌었고요. 에사카. 예, 그러고 이제 뭐 네. 나머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울산은 대신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콤팩트해졌고 뭐 감독의 전술을 선수들이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출혈이 가장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을 잘 지키고 뭐 내보낸 선수들도 거의 뭐 군입대,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원두재 선수가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잘 유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 보야니치 선수하고 에사카 선수, 이 에사카 선수는 일본 선수인데 그 우리가 2021년에 한일전 질 때 마지막 골을 어시스트했던 선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울산이 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내가 아는 일본인 중에 가장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뭐 적절한 드립은 아니지만 전북은 그야말로 느닷없네요, 좀. 아, 예. 전북은 그야말로 폭풍 영입을 이정찬 했죠. 혼자 말하게 두진 않겠다라는 의지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걸 겐세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럼 뭐 아니, 그러네, 많이 했네. 자, 이번 시즌에는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개 팀에서 외국인 주장이 있는데 네, 대구랑 대구의 세징야는 뭐 워낙 대구의 상징적인 선수니까 그렇다 쳐도 서울의 일류첸코는 좀 살짝 좀 의외이긴 했어요. 저도 의외네요. 보면서 뭐 음. 기성용 같은 아까 것도. 얘기했듯이 그 50명이나 되는 많은 스쿼드인데 아, 선수들의 의견이- 불만을 이렇게 좀 낮추고 다녀야 되는데 다 못 알아들을 일류첸코가 의견이 안 몰릴 수는 있겠네요. 일단 못 알아들으니까. 일류첸코한테 막 하소연하는데 일류첸코가 못 알아들으니까 낮아지게 만들려나 스스로. 네. 근데 리더십이 되게 있는 친구죠. 포항 시절부터. 그러니까 1588의 실제적 리더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렇죠. 네. 많이 챙겨줬죠. 네, 동- 엄청 동료들. 챙겨줬죠. 뭐 그 팔로세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국의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가정의 대소사까지 다 챙기면서 어떻게 해서 빨리 와이프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조언해주고 그런 좀 리더십이 있는 친구였죠. 저는 뭐 그 주장을 맡는 거는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주장을 맡는 거를. 그리고 요즘 약간 또 트렌드가 주장단을 형성하죠. 부주장을 여러 명 맞아요. VC 달죠. 네. 바이스. 부주장을 많이 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그 감독들은 사실 주장단과 그 부주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만 게 아니네. 자, 울산 전북의 2강 그리고 파이널 A에 도전할 팀으로는 인천 FC 서울을 선정했네요. 뽕피디가 선정한 건가요? 포항 제주도 뭐 언급이 많이 포항 되고 있고요. 제주도 6강 후보. 일단 팬심이 작용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돌풍의 팀으로는 수원 FC, 강원, 승격 팀인 광주 FC가 기대를 모은다. 네. 인천이 이제 이번에 좀 선수들을 대폭 또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기대를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돈을 또 쓴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신진호 선수 또 영입됐고 그리고 지난 시즌 제주에서 활약했던 제루소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네, 계속 모으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자, 손흥민 선수 오랜만에 골 넣었습니다. 슈퍼 서브, 슈퍼 손. 아 슈퍼섭, 슈퍼손. 뭐예요? 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슈퍼 서브 손 이렇게. 네. 참. 아 그럼 뭐 어떻게 은표라도 써놓든지. 다음에 그런 거 좀 넣어주세요. 지문 같은 것도. 이렇게 소박하게. 네. 자, 교체 투입 4분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확실하죠. 확실해.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교체 투입하면. 안 지쳐 있고. 그래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더 격차가 확 느껴지면서 체력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98골이잖아요. 네. 네. 전부 토트넘에서 넣은 거죠? 당연히. 그럼요. 근데 예. 뽕피디는 여기 바로 98골 밑에 토트넘 소속으로는 97골을 기록. 무슨 그럼 얘기야? 한 골은 한 골 어디서 어디서 넣었어요? 이건 공지에 몰렸어 지금. 아,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97골을 기록했다. 근데 이 뭐라는 경기에 거야? 3골을 더 넣어 98골이 됐다. 요걸 뒤에 날라갔나 보다. 문장을 반만 예. 못하다 보니까 어, 뒤에 이거 한 골 더 추가가 있구나. 알아채네. 문장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우리가 볼 수는 문맥을 없잖아. 앞뒤 문맥을 이제 추측해야 되는 거죠. 본인도 당황해서. 난 복붙했는데 왜 틀렸지? 아니 이거 저희가 이해했어. 토트넘 소속으로 97골을 기록한 테디 셰링엄을 넘어 그러니까 두 번째 수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넘어 팀 그거요? 최다 득점 2위가 아, 됐다. 그 엔터를 잘못 쳤네. 테디 그렇고 다음 문장이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토트넘 소속으로는 97골을 기록한 테디 셰링엄을 넘어 네. 소속으로는 99골을 기록하고 자르고 다음 슬래시. 엔터를 친 다음에 그다음에 테디 셰링엄을 넘어 팀 최다 득점 2위.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당 혼란스럽네요. 혼란은. 너무 웃긴 게 쓴 사람도 혼란스러워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르잖아. 지가 어떻게 쓴 건지를. 뒤에 내용 추측해야 되는데 본인도 추측 못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의문의 한 골이 지금 예. 첫 골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한 골 어디서 넣었어 이랬는데 흥분한 골. 됐네요. 이게 문단이 이렇게 돼버렸네. 재밌다 야. 자, 손흥민 선수가 교체 나와서 확실히 효과를 보는 건 맞고 맞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교체로 써야 되느냐 선발로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선발로 써야겠죠. 네. 저는 둘 다 맞는 말 쪽 아닌가 싶기도 뭐 한데. 적절하게 체력을 안배해가면서 쓸 필요는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발 손흥민이 선발이냐 교체냐라고 봤을 때는 선발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논쟁은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체로 나오니 교체로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선발로 잘 뛰어주는 게 최선인 거는 뭐 맞는 만약에 거니까. 감독의 입장이라면은 교체로 더 쓰는 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계속 차이를 만들어 주니까. 그럼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요. 근데 속상하지 스스로.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슬럼프를 탈출하는 하나의 네. 그 뭐라고 할까 변화? 약간의 변화 중에 하나지 않을까? 뭐 대답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실력이 그러면은 선발이냐, 그 뭐 빠질 거냐, 사실 이건 뭐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선발이에요. 선발인데. 그럼 그 다음 문제. 본인이 그럼 지금 좀 선발로 뛰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선발로 늘 뛰고 싶어 해요. 선수라면 네. 당연히 선발로 무조건 뛰고 싶어 하는 선발이지.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매번 선발로만 나오다 보니까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몸을 너무 갈아 넣었어요, 사실 이번 시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해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손흥민이 선발로 효과가 있냐, 교체로 효과가 있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죠? 그거는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손흥민의 체력 안배나 이런 걸 위해서 교체 투입도 한 번씩 해주고 한 번 쉬게 해주고 네. 이런 그런 용병술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니, 뽕피디가 길게 써놨길래 뭐가 더 좋을까? 이건 뭐 당연한 문제죠. 선발이 좋죠. 선발로 잘하는 게 제일 좋죠. 네. 혼나는 날인가? 자,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 피해도 네. 큰 화제가 됐습니다. 뭐 어느 때보다 더 이야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SNS 일단 구단 토트넘 구단이 이제 정색을 하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네. 보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타이밍이 진짜 빨랐던 거. 경기 끝나자마자 이 글이 그거 아무도 올라왔어서.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함을 뭐가 있었지? 무슨 차별이 있었지? 예전처럼 관중이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니요, SNS를 온라인에. 통해라는 걸 또 이걸 모니터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있겠죠. 일을 열심히 했나 보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워낙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런 그 경험을 했잖아요. 안 좋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찾아내서 또 영구 출입금지를 시키든지. 곤주를 내. 계정 다 무엇보다 파악한다고 가장 그러죠? 신기했던 건 이 스텔리니 코치의 이 승률 100%가 이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이었잖아요. 지금 2연패 하고 있다가 팀 공식전. 전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코치가 맡으면 이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콘테 감독은 있는 게 나은가 없는 게 나은가? 뭐가 더 이렇게, 좋을까? 뭐가 더 좋을까? 대행이 나은가 원래 하는 사람이 나은가. 근데 저는 지금 콘테 감독이 위기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일단은 이번 여름까지가 계약 기간이죠. 이미 떠날 거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영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게 팀에 영향을 당연히 주거든요. 뭐 쉬는 것도 영국에서 쉴 수 있는데 또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가서. 쉬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그건 이탈리아 건강 사람이고 또 문제니까. 하니까. 예, 황희찬 선수 조금만 다쳐도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거기가 사실 뭐 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탈리아로 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콘테 감독 자체도 사실은 이번 시즌에 본인의 일 그리고 그 토트넘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조금씩 떠나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가까운 뭐 선수, 그러니까 동료 시절의 선수 그리고 또 코치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좀 약간은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온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콘테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열정이 예전 맞아요. 수준에 미치지 인터뷰에서 느껴져요. 예전 수준에 인터뷰에서 미치지 못하게 됐어요. 인터뷰가 굉장히 착해요. 인생 2회차 사는 듯한. 예전에는 좀 악수할 때 눈 안 쳐다본다고 화내던 콘테가 아니야. 그러네. 그리고 옛날에 그 한참 뭐 첼시 시절 기억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뭐야 트레이닝복 입고 경기장에 나서서 뭐 했던 모습 요런 거 같이 이제 구단과 싸우는 요런 것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파이팅 상당히 좀 모습이었어요. 온순해진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뭐 특히 경기가 질 때 안 풀릴 때 그 표정도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눈빛보다는 이것도 어렵겠는데라는 듯한 눈빛이 읽힐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행 체제에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못 또 틀렸구나. 찾았다. 아니요.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그래 오늘? 이겼고. 이겼죠. 콘테 감독을 대신에 4경기에 나섰는데 모두 이겼죠. 견해가 좀 했겨 아니겨 오늘 이겼겨. 맞을게요 오늘. 한 대 맞아 볼게요. 예. 뭐 하는겨? 아니 지금 보니까 또 박스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왜 안 읽으시냐고요. 이정찬 또 시키려고. 아니요 이거 시키려면 그냥 잘 읽으시라고. 네가 해봐. 네가. 스텔리니 스톡 코치의 아니요. 스텔리니 스톡 코치의 그 멘트를 겸손한 멘트를 해봐. 내가 아니라 해봐. 네.
내가 아니라 콘테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나? 아니 스틸이 아버지 말고. 전 그저 콘테의 프로젝트를 따랐을 뿐입니다. 예, 콘테가 일하는 방법은 명확하고 난 내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는 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저를 많이 돕고 있어요. 너 욕심나는구나 성룡전이. 할아버지셔? 아니야 이 목소리 아닌데. 야, 목소리가 되게 좀 담담한 스타일인데 네. 너 이거 용기가 가당타. 눈물 났어, 나 진짜 지금. 그리고 연기 잘한다. 잘하네. 구전동화 듣는 줄 알았어요. 네. 한때 연극부 할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다음에 같이 하면 되겠다. 스탠리 송룡선. 입소 코치. 그랜파더 세드. 네. 하성룡이었으면 내가 아니라 콘테 감독이기 때문 이렇게 했겠지. 이거 거의 방송 정전 항마력 테스트로 가는 거 아, 같은데요? 힘들다 힘들어. 아니요? 하성룡 재밌네요.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진영이 재능을 발견했네. 다음에 이거 안 달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겠습니다. 앞으로 딱 걸렸어 오늘 이제 네. 앞으로 많을 것 같아. 자 히샬리송은 14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부진하고 있고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해? 포로를 700억 주고 데리고 왔죠 네. 토트넘이. 포로 700억 주고 왜 샀자? 왜 샀자? 왜 샀자? 또 틀렸어. 왜 샀자? 왜 샀지인데 왜 샀자? 왜 샀자? 아 이게 좀 더 어감이 좀 친숙하잖아요. 모두 이겼겨? 포로가 잘해요? 데뷔전이 좀 최악이었죠. 그때 AC 밀란전에 나와갖고 완전 오른쪽 탈탈탈탈 털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 패배의 원인이 좀 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에메르송 선수가 그 앞뒤 경기로 워낙 활약해주면서 특히 뭐 맨시티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왼쪽 공격수 이름 누구였죠? 맨시티? 몰라.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조사하셔야죠. 꽁꽁 묶었고 아, 이번 아, 경기에서도 네. 뭐 수비뿐만 아니라 높은 패스 성공률 무려 95%. 토트넘 내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공률 보여주면서 공수 몇면 전부 다 활약했습니다. 근데 오타는 왜 냈어요? 저요? 왜 냈자? 다음 주는 없겠지? 오늘 그 좀 많이 토트넘이 지금 막 4위, 5위 막 이렇게 어정쩡한 순위를 사실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또 경기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영입생들의 부진이 뭐 너무나 뭐 그렇네요. 히샬리송도 있고요. 예. 네. 14경기에서 무득점하고 있으면 심하다. 사실 좀 심각하죠. 돈 받기 좀 민망하겠는데요. 그래도 받겠죠 돈은. 그게 또 700억. 예, 아니 그 월드컵에서 그렇게 또 멋있던 맞아요. 멋있는 골을 넣었던 선수였는데 히샬리송은 804억이구나. 804억 원. 그리고 그 사실 월드컵 직전에 또 부상 때문에 팀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안 됐죠. 못했고 네. 월드컵 때 반짝. 또 하고 월드컵 또- 가기 직전에 나와서 네, 또 월드컵 끝나고 또 몸이 안 잘 좋고 못하고. 네. 4년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우린? 히샬리송의 활약을 보기 위해서. 대표팀 가면 또 잘할 수도 있죠. 이런 선수들이 또 그리고 그래서 대표팀 가서 잘하고 돌아와서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 아, 기가 막혔어요 오늘. 괴물 화이팅. 김민재 선수는 반대예요. 음. 월드컵 때 부상으로 어려웠죠. 좋지 힘들었는데 월드컵 끝나고 또 잘해요. 확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늘 잘하고 있어서 약간 놀랍지도 않아요. 아 오늘 경기는 근데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그 스탯들이 나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 김모스트제가 나온 게 이제 김민재의 M을 따서 앞 글자라서 김모스트제. 네, 모스트제로 바꾼 건데 최고와 최다 그 스탯들을 찍어서 그렇거든요. 싹쓸이했죠. 네. 오늘 뭐 터치수 148번 이거 당연히 최다고요. 그다음에 패스 성공 근데 여기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패스 성공률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경합 상황에서 이긴 거, 그다음에 뭐 걷어낸 거, 그다음에 태클, 그다음에 드리블 성공률, 뭐 100%.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공중볼 따내는 거 100%. 100%. 근데 100% 포지션이 그러니까요. 어디 계신 드리블과 막 이런 거를 어디 계신 분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어디 원래 어디 예, 계셔야 오늘 되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콜로무아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 프랑크푸르트한테는 공간이 좀 없었고 반대로 나폴리에는 공간이 좀 생기면서 자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정말 뭐 기량을 만개해서 뽐낼 만한 그러니까 드리블도 더 치고. 그래서 할 수 있었구나. 그런 점이 물론 있었기는 하지만 네. 그 전에 콜로무아니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았어요. 이 선수가 지금
프랑스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젊은 선수인데 월드컵에서도 활약했었고. 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활약하고 있거든요. 지금 10골에 도움 10개예요. 10을 오, 벌써. 채웠는데 도움은 당연히 1위고요. 네. 득점도 득점 1위하고 3골 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물론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상황하고는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여튼간에 이런 선수를 아주 꽁꽁 잘 묶었고 뭐 이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경고 한 장을 받긴 했지만 뭐 비교적 무난하게 잘 막았고 결국에 이 선수가 나가면서 김민재 선수한테는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된 부분이 됐죠. 상대 아무튼 공격수가 빠졌으니까요. 김민재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높아지는 몸값은 아무튼 뭐 지금 몸값이 치솟고 있고요. 이거를 어디서 어떤 수준에서 감당할 거냐만 문제로 남은 것 같아요. 뭐 일단 나폴리는 뽑아 먹을 수 있는 대로 지금 쭉쭉 뽑아 먹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폴리는 올 시즌 지금 리그 우승은 사실상 거의 확정해. 붙여가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이 팀이 과연 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노릴 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급등한 선수가 있으면 사실은 파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침내 이강인. 오늘의 이강인 행복한 생일은 스스로 스스로 만드는 만드는 것. 오늘은 좀 썼네요 그래도. 네. 복붙일 땐 없어요. 예, 생일 자축 사호 도움. 다들 지금 찾고 있죠. 지금 눈에 네. 불 켰어요 지금. 네. 뭐 하나 틀리기만 해봐라 이런. 이강인 선수가 도움도 도움이지만 수비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죠? 태클 5회 성공. 이강인 선수는 지금 일단은 리그에서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죠. 그 약간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한국과 동아시아의 라리가를 알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경기가 아마 10시 경기일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요? 네, 오, 네.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교정되고 교정? 예, 그렇게 이제 변경되고 그 확정되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죠. 오. 그리고 실제로 이 경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도 생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한국 팬들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끝난 이후에도 거의 뭐 한 몇 시간까지 지난 그러니까 뭐 몇 분이 지나서도 선수들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몇 분이? 몇 분이까지 갔겠죠.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의 한국인 팬들한테 다 일일이 사인해주고? 팬 서비스 해주고 했다 하더라고요. 착하다. 저도 근데 예전에 그 친구가 스페인 잠시 그 어학연수가 왔고 이강인 선수한테 팬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친절하게 잘해줬다는 그 기억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강인 선수 뭔가 이런 인성조차도 참 좋은 선수가 아닌가. 순수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뭐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뭐 대부분 순수하고 축구만 정말 사랑하고 그렇지만 특히 조금 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슛돌이를 하면서 사실 매스컴에 알려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엇나가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데다가 일찌감치 해외에 진출해서 생활을 하면서 축구만 정말 해왔기 때문에 참 순수하고 또 진지하고 나름 밝은 부분도 귀여운 부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귀엽죠. 예, 예. 순수하고 진지해서 귀엽죠. 그 뭔가 속마음이 다 보이니까. 그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경기 들어왔는데 형들한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길 수 있어. 맞아. 귀여워. 이번 월드컵 때도 그리고 마이크 포기하지 앞에서는 마. 저가요. 여기 근데 사이에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상해요 문맥이. 문맥까지 얘기하면은 그쵸? 제가 어떻게 다녀요 회사. 그렇죠. 뭔가 이상하지. 후반 11분 3대2로 앞서는 다니 로드리게스의 결승골을 이거 중간에 지웠네. 그치 뭔가 이상하죠. 앞서는 상황 해설을 지웠구나. 결승 골까지 보면 되죠. 앞서는 앞서는 상황에서 앞서는 상황에서겠죠. 괜찮아. 오늘은 그래도 성이니까. 자 오랜만에 토토하고 끝내죠. 오! 좋아요. K리그 개막전 재밌다. 확실히 근데 그 지난 시즌에 월드컵 때문에 일찍 그 캐리가 끝나서 그런지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 것 돌아온 같아. 느낌이 더 있어요. 울산 전북부터 벌써 재밌다. 어떤 거 하실까요? 울산 전북. 전북 오늘 맞지? 그래야 재밌게 시작하긴 근데 하는데. 아직 발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아마노 잘못 나왔다가 한번 담궈지면은 담그면 정신 못 차려. 저 울산. 저 울산 홈이니까. 그럼 그래도. 제가 전북 갈게요. 2대2입니다 지금. 음. 자 수원 삼성 대 광주. 돌풍의 팀 광주 걸겠습니다. 광주.
수원 삼성이 조금 좀 어렵긴 하대요. 상황이. 그래요? 예, 김보경 선수가 합류를 하긴 했지만 근데 어렵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올 시즌에 네. 83년에 태어난 우리 엄기훈 선수 40주년 40살인데 부록이구나. 좀 잘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수원 삼성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 또 균형을 맞출게요. 수원 삼성. 음. 서울대 인천. 아 이거 어려워요. 황의조의 이거. 골 보고 어렵다고요? 싶네요. 예. 서울로 가겠습니다. 서울이죠. 첫 경기 딱 가뿐히 이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길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꼴배기 싫다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느낌이 방금 좀 그랬거든요. 똥 PD. 네, 우리의 그래서 저 똥 PD. 인천 하겠습니다. 저 무승부요. 오 무승부. 그것도 무승부가 가능성, 있었구나. 가능성. 너무 오랜만에 승패만 생겼구나. 오랜만에 해서 무승부도 있구나. 포항대 대구. 포항. 포항도 근데 좀 많이 어려워지긴 그러게 했죠. 포항이 좀 어려워지긴 예, 했어요.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래도 포항. 그래도 포항. 저도 무승부. 무승부. 신진호의 부재는 선배님은요? 크다. 대구. 대구. 제주대 수원 FC.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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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 댄스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요. 우리 오해라서 안 할 수도 있는 우리 것 또 같은데. 이승우 아이, 해설위원을 그래도- 봐야죠. 네, 우리 이승우 의원 그치. 있는데. 수원 FC. 이건 대동단결 해줘야죠 한번. 수원 FC 할 건가요? 네. 네. 자 마지막 경기 대전 대 강원입니다. 강원. 이것도 사연이 많은 팀이죠. 대전이 그때 1부 리그 올라오려고 승강 플레이오프 2년 전. 했다가 2년 전 똘보이 사태. 네. 좀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올라왔으니까 대전이 첫 경기 이기면 어떨까 하네요. 대전이 그때 소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대전 승 가겠습니다. 저도 대전승. 강원. 강원 둘, 네. 대전 둘. 자, 뽕 PD가 K리그 개막전 바쁘겠다. 다 복붙해갖고 지금 어디서 복붙된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여주면 좀 그럴 사진 첩을 만들어 왔어요 아니, 지금. 아 이거 유튜브에서 근데 베껴온 것 같은데. 개막전 엔트리를 인스타에서 베껴왔는데 굳이 이렇게 종이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 컬러로. 하지만 괜찮아. 보기는 좋다. 회사 거라고 막 써 그냥. 이면지로 쓰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좀 그래도 놓고 그래서 첫 주는 한번 이렇게 책상에 놓고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괜찮다. 자, 마지막으로 뽕 PD의 그 할아버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 다음 K리그 개막 그 톤 까먹었어요. 뭐라 했지? K리그 개막 기대해 주세요라고 그 톤으로 해줘. 그래. K리그 개막 기대해 주세요. 아 그렇게 힘 아니 잠깐 기다려. 뭐지? 빨리. 우리 코치님, 자 스텔리니 코치님. K리그 재밌습니다. K리그 개막 기대해 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 몇 번인데 못 하겠지. 그렇지? 계속 시킬 거야. 그냥 날려주세요 진짜. 컬투쇼 보시고요. 2시 탈출 컬투쇼 거기 하면은 이제 김태균 씨가 한 10명 정도 아 그렇죠. 오키부터 시작해서. 배역을 맞아요. 맡고 있는데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뽕 PD. 파이팅. 아니 근데 집에서 혼자서는 잘하거든요. 재능이 보여. 판이 깔리니까 못 하겠네. 판판이 깔아줄 테니까 열심히 연습해 앞으로 오세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터뷰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니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